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 지원군 라정주 원장, 라정주 박사 모시고 그림으로 보는 도표로 보는 경제. 이번에 또 부동산 문제를 한번 집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해요. 네. 다시 지금 코로나가 재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나 박사 하고 계시는 유튜브 나정주 TV 봤더니 예전에 이렇게 하고 이거 손은 좀 내렸습니다. 예, 바꿨습니다. 그때. 예, 잘하셨어요. 그래요. 예, 오늘 다룰 주제는 지금 저는 오늘 나 박사님 보내주신 나 원장님 보내주신 보고 깜짝 놀란 게 아니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보면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많은 줄 몰랐어요. 예. 근데 특히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부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정부 즉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국인들의 대한민국 부동산 소유가 크게 늘었다. 네. 예. 한번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는 이제 외국인 전체, 네네. 중국이 포함해서 네네. 수도권에서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입니다. 네, 토지 보입니다. 이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같은 게 아니라 이게 아파트나 건물이 아니라 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 단위는 이제 제곱미터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 빨간색부터는 이제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좌측이 이제 데이터 가용한 게 네네. 지금 이제 반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 2010년부터 가는 네네. 건데,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보다 후에 탁 보시기에 엄청 많이 늘은 것을 한눈에 들어오네. 예,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전반기에 보면은 네네. 약 5천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제 한 평이 3.3 제곱미터가 한 평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제곱미터면은 대략 평수로 따지면 한 1,003으로 나누면 되니까 1,500만 평 정도. 예. 여의도가 몇 평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여의도가 80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여의도 20배 너비의 땅을 갖다가 여의도의 20배 너비의 땅을 좀 외국인이 토지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네네. 좀 충격적이고. 네. 여기 수도권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방에 이제 외국인이 토지를 얼마큼 보유했는지 현황을 보시면 지방도 현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2019년도 후반기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예. 대략 이건 억입니다. 억. 예. 단위가 이제 지방이니까 예. 수도권은 이제 서울, 예. 경기, 인천이고 네네. 나머지 빼니까 이게 더 많죠. 더 많죠. 그 나머지도 많을 뿐더러 지방에 임야가 많겠네요. 토지 중에서도. 대략 보니까 2억만 제곱미터. 네. 평수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3으로 나누면 대략 2억 계산이 계산이 좀 약해서. 예, 저도 산수는 약합니다. 7천만 평. 7천만. 7천만 평이면 여의도 땅의 대략 90배. 엄청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확 외국인의 토지가 수도권이 되었던 지방이 되었던 왜 갑자기 느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걸 알려주셔야지. 아니 여러 가지 원인들이 뭐 많겠죠. 많은데. 네. 이게 저는 이제 이 부동산 규제를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 정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있지 않았어요. 가격이 자꾸 오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사들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최근까지 23차례 이제 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국인들이 오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뭐 아파트도 아파트고 빌라도 빌라입니다만은 그러니 당연히 보면 나머지 어떤 뭐랄까 일반 토지의 어떤 뭐 거래도 활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유독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보유를 갖다 늘리고 있는 것은 이른바 한국에 대해서 기대 심리, 아까 말씀하셨던 어쨌든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저 대한민국 정부를 안 믿는 거군요. 뭐 경제는 딱 현실이니까 현실을 받겠죠. 그래서 이번엔 그 앞에는 이제 외국인 전체를 봤는데 중국인하고 일본인을 좀 토지를 얼마큼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이제 중국인이고 파란색이 일본인입니다. 점선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이고 좌측이 이제 박근혜 정부, 오른쪽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빨간색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인이 현 정부에서 갑자기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 박근혜 그대로. 정부나 뭐 지금 정부나 뭐 예.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예. 근데 중국 정부는 2016년 이제 후반기 이게 이제 사드 때문에 정신없을 때 아닙니까? 예, 이때가 예, 바로 예. 사드 때문에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정신없을 때 일시 중국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가 팔고 빠져나갔다가 그 다음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비약적으로 늘어요. 예,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중 정부인 것도 좀 있고. 네네.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좀 시중에 썰러서 돌고 있습니다. 네네. 이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네. 중국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신냉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신냉전이 신열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썰인데 돈이 필요하다 중국이.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많이 올려줘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에이 그건 아니겠죠. 아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썰이 있어갖고 네네. 아이 뭐 농담이겠지 했는데 네. 아니 중국인이 이렇게 많이 현 정부 늘은 거 보고 나서 네. 이게 진짜 현실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이 토지 보유 현황 보면은 네. 앞에 이제 도표에 보면은 수도권 해도 거의 이제 예를 들어 2019년도 이제 후반기 네. 거의 5천만 제곱미터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중국이 한 1,900, 2천만, 네. 일본이 1,000. 둘이 합치니까 거의 다구나. 이제 여긴 수도권이고 지방이 있으니까. 지방 이거는 예. 앞에 거 이건 좀 수도권인가요? 예, 맨 앞에 수도권이고 예, 두 번째 지방이고. 이건 이제 중국인 및 일본인 토지 보유 현황은 예. 수도권 플러스 지방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많은 게 아닌데요? 늘긴 늘었는데 네. 중국하고 일본 합쳐봐야 한 4천만. 미국이 많습니다. 미국이 많이 갖고 있구나. 근데 제가 이제 이 중국인이 확 늘어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그러고요. 근데 미국인들은 그 우리 뭐 회사 때문에 그런 거, 공장 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이제 공장 부지는 또 포함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네. 다음은 이제 보시면은 네. 요 이제 관할 지역에 밖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네. 이제 아파트를 매매한 그 거래 현황입니다. 이 의미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인천에 있는 집을 사는 겁니다. 네네. 그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실거주보다는 대부분 투기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죠.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네네. 얼만큼 이 정부 정책을 펼쳤는데 그런지 보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의 2015년도에 한 중반에 보면은 이 단위는 호입니다. 호입니다. 24,000, 약 25,000. 25,000호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동네 안 살고 그 광역 자치단체 살지 않으면서 그 광역 자치단체 내에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사고 팔았던 한 24,700 정도. 그런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최근 2000년도 가장 최근이죠. 이 데이터가 이제 6월 달까지 가능한 거니까 6월 달에 보면 2000년도 6월 44,000. 거의 2만 후. 그러니까 2배가 늘었습니다. 이상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그 부동산 투기는 뭐 찾겠다고 지금 엄청 거죠. 그 하나만은 죽어도 찾겠다 그러는데 오히려 2배 늘었어요. 왜 그만큼 정부를 안 믿는 정책을 잘못. 정부와 정책을 믿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하면 항상 이 포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 찌르려고 했는데 딴 데도 찔러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제 풍선 효과가 나와서. 풍선 효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참 신기하네. 이 그래프를 보면은 관할 지역의 거주 매입자 이건 우리가 짐작컨대 이제 투기를 목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갖다가 사고 팔았다 봐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7월달에 한 24,700인데 지금 보면은 2020년 4월 6월에는 44,000 오히려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른바 투기로 의심되고 있는 거래가 오고 가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23차례에 거친 대책을 내지만은 꽝이다. 그렇죠. 특히나 그러니까 유심해서 봐야 될 게 가장 최근입니다. 이게 2020년 6월달에 이렇게 늘었다는 게 몇 개월 전인데
그 얼마나 지금 이 요번에 6.17 대책하고 또 7월달 대책 84 710 84 이렇게 되죠. 대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투기만은 반드시 그러면은 엄청나게 여태가 그 전에 수많은 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잡힌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 데이터를 놓고 딱 보니까 완전히 거꾸로 갔어요. 그 지난번 와서 우리 그 나박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뭐 업다운이 너무 심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일단 보면 정부에서 대책을 내면은 일단 한두 달은 딱 숨었다가 바로 원상복 요요 현상만에 더 튀어오르죠. 그러니까 딱 그거 한눈에 들어오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아주 특이한 현상이 또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증여, 그러니까 팔지 않고 자식한테 증여하는 아파트 거래 현황입니다. 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5년도 초에는 약 3천, 3천에서 약 3,600 이 정도였는데 현 정부 들어서 2018년도 한 초에 보면은 6,400. 그 다음에 2019년도 7월달에 보면 6,600. 이 정도 최근도 한 6,500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그러니까 증여가 2배 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그 증여가 2배 늘었다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무슨 아파트 갖고 있고 아파트 두 채 다주택자는 이거 역사의 죄인이고 때려 죽여야 될 놈이라고 패 죽이니까. 괜히 갖고 있으면서 이리저리 세금으로 뜯겨서 사라지느니 내가 증여세를 좀 물더라도 증여해버리고 말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목적이 다주택자들을 이제 팔게 하고 공급을 늘리려고 했는데 공급을 늘린 게 아니고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촉진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정부는 이 정책은 딱 보시면 극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부의 대물림 정책을 시행한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 막 그런 얘기해요. 참 두 가지 얘기인데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뭐냐니까 뭐 제 나이가 이제 58년 개띠니까 이제 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있으면은 이리저리 세금으로 다 뜯겨서 공중으로 사라지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세금 좀 물더라도 증여해버리고 말겠다. 자식한테. 두 번째 돈 있으면은 현금이고 뭐고 자산 갖고 있으면 이거 이리저리 나중에 보면 내가 죽고 나서 하면서 또 상속세를 다 뜯어가니까 일단 보면 자식이 위해서 갖고 있느니 일단 쓰자 보자 해외여행 다니자 이른바 과소비의 조장 그다음에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식은 그러니까 팔지 않고 그 핵심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렇게 정부가 해봐야 결국 아파트 값은 오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자식한테 내가 증여하고 증여세를 얼마 내더라도 오르니까 아파트가 나중에 최소한 2, 3년 후에는 그 증여세 낸 것이 10곱절이 오르니까 남는 장사다. 그렇죠. 철저하게 지금 보면 외국인이나 중국, 일본인이나 특히 중국인이나 다음에 우리 이른바 강남 부자 아저씨들이나 정부를 안 믿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을 얘기할 때 이제 외국인을 좀 우리 생각 안 했는데 토지 보유 현황을 보니까 중국인이 특히 많이 갖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고 다른 외국인도 현 정부보다 엄청나게 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정부가 친중국이라서 뭐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해서 우호제어로 했는데 이 토지 자체도 상당히 데이터만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얼추 전국적으로는 지금 제주도란다 어디야 여의도의 그 한 거의 한 90배, 100배 가까운 땅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지방하고 수도권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여의도의 100배가 넘는 땅이 지금 외국인 소유다. 그리고 외국인 소유가 문재인 정부 와서 확연하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지금 사도도 계속 오를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가 23차례에 걸쳐서 각종 부동산 억제책을 쓰고 있으나 믿지 않고 있다. 그렇죠. 특히 증여 점점 늘고 있다. 그렇죠. 참 이런 참 문제입니다. 사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 우리 나박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옛날 상항의 변법 2400, 2500년 전에 중국의 상항의 변법할 때 개혁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갖다가 먼저 국민의 마음에 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국민에 대해서 이 정부는 그때 달라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보면 말 바꿀 수 있어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하라 그랬다가 3년 만에 100% 말 싹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부예요. 불신을 주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죠. 오늘도 또 정책이 또 하나 발표됐대요. 오늘요? 예. 뭡니까? 그거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법정 전환율이 4%인데 2.5%로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전환 못하게 하려고. 전환하는데 덜 뭐라 그러는데 지금 그게 웃기는 얘기인 게 전세로 예를 들어서 전세로 네. 전세금 전세 보증금 5억 받아갖고 어디다 쓸게요? 그렇죠. 지금 은행 이자가 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 낮추라 그래도 집 가진 사람 크게 손해 볼 거 없어요. 참 그러니 정부 정책 이런 식으로 보면 계속 국민들을 갖다 괴롭히고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괴로운 것 같지만 결국 돈은 더 늘어나고 없는 자들은 점점 살기 각박해지네. 이게 그것도 저기 전월세 전환한 것도 보면은 네. 그 전환율을 그또 얼마 전에 또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우리는 갭 투자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저 그때 통합당 그 윤희숙 의원이 이제 그때 다 이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 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기 우리는 갭 투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거 저 못한다. 그랬죠. 그거 또 저 가짜 뉴스다. 네, 들이박았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여당, 했는데 또 갑자기 또 그럼 왜 전환율을 갖다가 왜 4% 2.5% 낮춥니까? 전환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국민들한테 계속 불신만 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 보니까 이번에 이 부동산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니까 외국인 소유도 늘었고 그다음에 이 정부를 못 믿기 때문에 증여도 점점 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